미국과 이란 2차 종전 협상이 또 깨졌습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이번엔 트럼프가 직접 회담을 취소했어요. 모든 카드는 우리한테 있고 이란은 아무 카드도 없다. 늘 보시던 그림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고 이란은 그걸 알고 시간 끌면서 약점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란이 왜 시간 끌기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다룰 예정이에요.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그 세 번 깨진 협상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4월 7일이었어요. 미국이랑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죠. 2주 안에 모든 걸 풀기로 한 거예요. 호르무즈 통제권, 핵 프로그램, 전쟁 배상금. 40일 전쟁으로도 한 발짝도 못 좁힌 것들을 2주 안에 끝내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삐걱댔어요. 1차 협상은 4월 11일에서 12일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렸어요. 미국 쪽에선 벤스 부통령, 쿠슈너, 위트코프 특사가 갔고 이란 쪽에선 갈리바프 의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나왔죠. 근데 합의 못했어요. 결렬됐죠. 2차 협상은 원래 4월 21일로 잡혔어요. 휴전 시한 막바지였으니까 결판을 내야 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란이 안 나왔어요. 불참한 거예요. 무산됐죠. 그러자 트럼프가 4월 21일에 휴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기한도 따로 안 정하고요. 이란 측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결론 날 때까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4월 24일에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예고도 없이 파키스탄에 나타났어요. 도착하자마자 샤리프 총리, 무니르 군총사령관, 다르 외무장관을 차례로 만났죠. 미국은 오이란이 직접 만나려는 거 아니야 싶어서 급하게 협상단을 또 보내겠다고 했어요. 쿠슈너랑 위트코프 특사가 갔죠. 근데 아라그치가 파키스탄 사람들만 만나고 미국 측이랑은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자기 트루스 소셜에 올린 거예요. 협상단 파키스탄 보내는 거 취소했다. 입대 시간이나 비행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죠. 모든 카드는 우리한테 있고 이라는 카드 없다. 그래서 이번 주말 협상도 무산됐습니다. 이게 세 번째 무산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그림이 나와요. 협상은 3번 깨졌는데 휴전은 안 깨졌어요. 그렇다고 양쪽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이란 원유 봉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전 범위를 인도양까지 넓혔어요. 스리랑카 인근까지 가서 이란산 원유 운반선을 납포했죠. 이란도 호르무즈에서 화물선 2척을 납포했고요. 미사일이나 폭격 같은 본격적인 전쟁 행위는 없는데 양쪽이 바다 위에서 선박 납포로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회담장은 비어있고 협상은 깨졌고 본격적인 전쟁은 안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평화롭지도 않은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시각에서 한번 보면 좀 풀려요. 트럼프와 이란이 보고 있는 시간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트럼프한테 시간은 적이에요. 11월 중간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호르무즈 봉쇄로 유가는 흔들리고 있죠.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근데 이란은 다른 시계를 보고 있어요. 사실 이란도 지금 상황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란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란이 보기에는 트럼프가 자기들보다 더 빨리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버티면 트럼프가 먼저 양보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한쪽은 시간에 쫓기고 있고 한쪽은 그걸 알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트럼프가 강조하는 건 핵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합의는 매우 간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핵 문제는 사연이 좀 있어요.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에도 이란이 합의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전쟁이 터진 게 작년 2월 28일이잖아요. 바로 그 전날인 2월 27일에 중재국이었던 오만 외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더 이상 비축하지 않고 IAEA의 완전한 사찰을 받는 데에 동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상당 부분 양보 입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농축 우라늄 비축도 안 하고 국제 사찰도 다 받겠다고 한 거고요. 근데 바로 다음 날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거예요. 당시엔 이란이 끝까지 버텼다는 미국 이스라엘 쪽 보도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란이 강경하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공격한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오만 중재국 발언이랑 협상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림이 좀 달라졌어요. 이란이 사실은 상당 부분 양보에 가까운 입장이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선 합의 직전까지 갔는데 그 다음날 폭격당한 셈입니다. 이게 지금 이란이 강경한 이유예요. 고의 다 내려놨는데 폭격당했다. 또 속을까? 이번엔 절대 직접 협상 안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양쪽이 처음에 내놓은 입장이 완전 평행선이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우라늄 농축을 영구 중단해라, 평생 농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란은 농축은 우리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절대 포기 안 한다. 한쪽은 평생 포기, 한쪽은 절대 포기 안 함. 이러면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1차 협상 들어가면서 양쪽 다 좀 물러섰습니다. 미국은 영구 중단 요구를 20년으로 줄였고 이란은 절대 안 한다 해서 3년에서 5년은 중단하겠다고 역제안했어요. 그래도 차이가 너무 커서 1차는 결렬됐는데 양쪽이 입장을 좁혔다는 점에서 2차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어요. 근데 그 2차가 이번에 무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은 결국 단기간에 끝날 카드가 아니에요. 양쪽이 줄다리기 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란도 그건 알아요. 한 번에 합의 나올 거라고 양쪽 다 기대 안 해요. 그럼 진짜 쟁점은 뭐냐?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금 협상이 깨지고 붙는 진짜 이유는 호르무즈 때문이에요. 매일 돈이 오가는 곳, 유가가 흔들리는 곳, 양쪽이 실전으로 부딪히고 있는 곳이 거기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요. 호르무즈 해협이 좁은 길목이잖아요. 이란이 그 길목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나 UAE, 이라크 같은 다른 산유국 배들이 자기네 원유 싣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려면 이란한테 통행료 내야 해요. 4월 23일에 첫 통행료가 이란 중앙은행 계좌로 입금됐고요. 근데 이란 유조선은 좀 다른 거예요. 이란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빠져나가서 중국이나 인도로 가려고 인도양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미군이 잡아요. 스리랑카 인근까지 가서 납포하고 있죠. 이른바 미국의 역봉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이래요. 이란은 다른 나라 배한테 통행료 받고 이란 유조선은 미국한테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부터 풀어라. 풀어달라는 게 뭐냐면 인도양에서 우리 원유 그만 잡아라. 우리도 원유 팔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풀어주면 이란이 어떻게 되냐. 자기 원유 다시 팔 수 있고 거기다 다른 나라 배한테서 받는 통행료도 그대로예요. 양쪽으로 돈 들어오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근데 미국이 그걸 풀어주면 이란 압박할 카드가 사라지니까 안 풀어주죠. 그래서 협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란도 못 버티는 거 아냐? 30년 제재 받은 나라가 또 봉쇄까지 받으면 진짜 안 망하나? 맞아요. 이란도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페제시키안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이번 전쟁으로 망가진 거 다시 짓는 데 1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180%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요. 실업자 수도 지금보다 200만 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숫자입니다. 한국으로 비유하면 물가가 거의 3배가 되는 거고 한 해에 새로 일자리 잃는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니까요. 이런 상태로 버티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죠. 근데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요.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수록 이란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통행료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숫자예요. 이란이 전쟁 전에 원유 수출로 하루에 약 1억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2,100억 원 정도를 벌었어요. 1년이면 약 75조 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이 막고 있어서 이 돈이 거의 다 끊긴 상태예요. 이란 입장에선 큰 손실이죠. 근데 그 빈자리를 호르무즈 통행료가 메우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통행료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0억 원을 받는다고 치면 1년에 150조 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이게 이란 GDP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심지어 이건 가장 비싸게 받았을 때 얘기고 수에즈 운하 수준으로 한 척당 40만 달러만 받아도 한 해에 38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유 수출을 막아서 75조 원을 잃었는데 호르무즈 통행료로 그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자기 기름 팔아야 돈 벌었는데 지금은 남의 기름 지나가는데 통행료만 받아도 그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봉쇄가 길어질수록 이란한테 손해보다 수익이 클 수도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러시아 같은 우호국한테는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미국이랑 가까운 적국한테는 부과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돈도 벌고 정치적 무기로도 쓰는 거죠. 이래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호르무즈를 절대 못 놓는 거예요. 핵은 시간이 걸리는 협상이지만 호르무즈는 지금 당장 매일 돈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30년 넘게 제재 견뎌온 내성도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30년 넘게 제재를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물가 오르고 물자 부족한 게 익숙해요. 정권이 이게 다 미국 때문이다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고요. 실제로 올 초만 해도 이란에서 민생고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정권 위기까지 갔는데 전쟁이 시작되자 그게 다 사그라들었어요. 정권 입장에선 오히려 전쟁이 내부 불만 잠재우는 명분이 된 겁니다. 근데 미국 유권자는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기름값이 흔들리면 즉각 반응해요.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휘발유값 오르면 트럼프 지지율이 바로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같은 압박이라도 누가 먼저 못 견디나 이라는 답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CNN이 이걸 잘 정리한 분석을 내놨어요. 이란이 트럼프가 먼저 양보할 거라고 계산했을지 모른다. 자기들도 죽겠는데 그래도 미국이 더 빨리 못 견딘다는 계산이요. 거기에 이란이 추가 카드도 하나 더 꺼냈어요. 호르무즈에서 또 다른 무기를 꺼낸 것입니다. 지난 22일에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해저 케이블 지도를 공개했어요. 근데 해저 케이블이 뭐길래 이게 무기가 되냐면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이 위성으로 오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 세계 데이터의 95% 이상이 바다 밑에 깔린 굵은 케이블을 통해 오가요. 이게 해저 케이블이에요. 위성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라서 거의 모든 국제통신이 이걸로 처리되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 좁은 바다 밑에 중동 전체의 금융 거래를 책임지는 케이블들이 다닥다닥 깔려 있어요. 두바이, 사우디, 카타르 같은 중동 금융 중심지가 다 이 케이블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끊기면 어떻게 되냐? 중동 은행들이 결제 못하고 증시 거래 멈추고 송금 안 되고요. 거기에 연결된 글로벌 금융 거래까지 같이 흔들려요. 사실 케이블 자르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큰 닻으로 끌고 다니거나 잠수정으로 자를 수도 있고 작년에 발트해에서 누가 케이블 자르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런 케이블이 어디 깔려 있는지 지도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란 혁명수비대랑 연계된 타스님 통신이요. 일반 매체가 아니라요. 그 매체가 이 시점에 이걸 공개한 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보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트럼프 너희가 우리한테 카드 없다고 했지? 우리한테 호르무즈에서 꺼낼 카드는 통행료만이 아니야. 해저 케이블도 있어. 우리가 어디 끊으면 너희 어디 멈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정리하면 이란식에는 이래요. 이란은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폭격당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직접 협상 안 한다는 거고 핵은 시간 들여 줄다리기 할 카드로 두고 진짜 게임은 호르무즈에서 벌이고 있어요.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수록 통행료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고 30년 제재 견뎌낸 내성에 해저 케이블이라는 추가 카드까지 깔아두고 작정하고 버티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180%, 재건 12년이라는 진짜 고통은 있지만 트럼프가 자기들보다 더 빨리 못 견딘다는 계산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싸움이 양쪽 계산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둘이 어떻게 견디든 통째로 판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거든요. 트럼프도 통제하기 어렵고 이란도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큰 변수냐. 이번 주에 일어난 일 하나만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미국이랑 이란이 회담 무산된 4월 25일 바로 같은 날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지역을 2차례 공격했어요. 이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졌고요. 거기에 이스라엘군이 무기를 싣고 이동하던 헤즈볼라 대원 4명도 따로 제거했다고 발표했어요. 같은 날 벌어진 일이에요. 미국이랑 이란이 회담 못한다고 깨지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랑 레바논은 지금 휴전 중이거든요. 이번 달 4월 17일에 10일간 휴전이 발효됐어요. 이게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휴전이에요. 미국 이란 1차 협상이 4월 11일에 열렸으니까 그 직후에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을 만든 거고요.
트럼프 입장에선 이스라엘 좀 누르고 있을 테니까 이란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하는 거였어요. 미국 이란 협상 진전시키려고 만든 보조카드인 셈입니다. 그러고 종료 직전 트럼프가 3주 더 연장했어요. 미국 이란 협상에 힘 더 실어주려고요. 근데 그 연장된 휴전 기간에 이스라엘이 계속 레바논 남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휴전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기자들이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요. 휴전이 아닌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강한 공격 지시 내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랑 레바논 사이의 평화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세게 때려야 한다는 명분인 거고요. 여기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한 말이 더 의미심장해요. 우리는 언제든 이란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호르무즈 봉쇄 풀어달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스라엘이 레바논 그만 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1차 협상 때 이란 협상단을 이끌던 갈리바프 의장이 레바논의 휴전은 이란의 휴전만큼 중요하다고 했을 정도예요. 그만큼 이란한테 레바논은 자기 일입니다. 헤즈볼라가 사실상 이란이 키운 동맹이고 이란이 중동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의 핵심 거점이거든요. 그 헤즈볼라가 매일 두들겨 맞는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걸 못 막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막는 건지가 관건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해석은 트럼프가 진짜로 이스라엘 못 막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트럼프 핵심 측근들 중에 친이스라엘 인사들이 많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만 때려라고 해도 네타냐후가 안 돼, 우리 안보가 우선이다 하면 트럼프가 강하게 못 누르는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트럼프 협상 전략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미국이 아무리 이란 압박해도 이스라엘이 옆에서 레바논 때리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 안 나오거든요. 트럼프 시계는 점점 더 빨리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협상 진전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해석은 트럼프가 일부러 묵인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서 손 내미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스라엘이 군사 압박으로 이란을 더 조이게 둔다는 거죠. 협상 안 하면 이스라엘이 직접 들어간다는 위협이 있는 셈이고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미국 승인만 기다린다고 한 발언도 이 해석이랑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못 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승인만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승인 카드 자체가 이란 압박 수단인 거고요. 결국 양쪽 다 상대가 먼저 굽히길 기다리며 버티는 모양새인데요. 이란이 이번에 외무장관 아라그치를 파키스탄에 보낸 게 미국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파키스탄 총리, 군사령관, 외무장관이랑 메시지만 주고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고 미국 측 협상단이 와도 안 만나고 그냥 떠났죠. 이게 단순히 핵 입장차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매일 레바논 때리는 마당에 미국이랑 직접 만나서 협상하는 그림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란 원유 봉쇄를 유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란은 그 두 가지가 풀리기 전엔 직접 협상 안 한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시계는 더 빨리 돌아가고 11월 중간선거 데드라인은 점점 가까워지죠. 자, 그러면 이 모든 변수를 다 놓고 봤을 때 진짜로 이 전쟁은 언제 어떻게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트럼프가 목표하는 날짜는 5월 14일 이전입니다. 그날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기 전에 이란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림은 만들고 가야 해요. 그러지 못하고 빈손으로 정상회담 가면 시진핑이 오히려 트럼프를 흔들 수 있거든요. 당신네 호르무즈 봉쇄 때문에 우리 에너지 안보 흔들린다? 그것부터 풀어라 라고 압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가 회담 의제마다 끌려다니는 그림이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란도 5월 14일이 트럼프 데드라인이라는 걸 다 알아요. 트럼프가 다급한 시점이니까 이때가 우리가 양보 받아낼 폭이 가장 큰 시점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더 강하게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호르무즈 통행료 미국이 인정해주는 거, 이런 큰 카드를 트럼프가 던질 때까지 안 나오는 거고요. 물론 이 모든 게 트럼프 의도대로 안 굴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끝까지 버텨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전쟁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건 아무도 단정 못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4년 2개월째 끌고 있잖아요. 이란 전쟁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건요. 2주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보면 이 전쟁이 단기에 끝나는 방향인지 아니면 길어지는 방향인지 윤곽이 보일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협상은 깨졌지만 휴전은 유지되고 있고 양쪽이 호르무즈에서 자기 시계 보면서 버티고 있어요. 트럼프는 5월 14일 미중 정상회담 전에 어떻게든 결판 내고 싶어 하고 이란은 그걸 알고 더 큰 양보를 끌어내려고 버티고요. 짧게 끝날지 길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쪽으로 가든 이 흐름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다룰 예정이니까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도 한 줄 남겨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